자, 이번 이야기 동네 꼬마님입니다. 네, 동네 꼬마 이 네 글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네 꼬마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섭섭합니다. 왜요? 제가 그래도 올해 돌비님을 모시면서 예. 작은 부탁 하나 했는데 아, 네네네. 어떻게 그 부탁을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할까요, 이거? 그대로 적어주신 거대로?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 연결음 나올 때 이 새 빨리 안 받아? 라고 외쳐주기. 아, 돌비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평상시 통화하던 대로만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해하셨구나, 돌비님은. 야, 아니, 이런데 어떻게 제가 이걸 읽습니까? 아유, 평상시 하던 대로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맞네요. 그네요. 예. 뭔가 본인을 하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자꾸 요청해 주셔. 어우, 자. 돌비님인데 진짜 읽을 줄 몰랐네? 저는 하면 하죠. 그대로. 예. 역시 멋있어요.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분명히 네. 뭐 항상 사람이 무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네네. 때로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예, 어떤 예. 이야기일까 그냥 바로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자동차 영업사원이 겪었던 일인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차 관련돼서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직 지금 딜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럽긴 해요. 이분도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냥 제가 좀 숨길 것들은 숨기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대 초반, 중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고요. 성별은 남성, 이름은 똘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이 일을 겪었던 거는 대략 10년 전쯤이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도박도 좋아하시고, 어허. 그러니까 카드 치는 것도 좋아하세요. 술도 되게 좋아하시고,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럴진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이죠. 그때는 뭐 날라다녔죠. 영업도 이제 오래 하신 분이어가지고 뭐 영업하면서 돈 좀 들어오고 돈 좀 남으면은 막 카드 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뭐 가산을 탕진하고 이런 케이스는 아닌데 어찌됐건 그렇게 인조일 라이프 하는 거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똘비가 상담을 좀 하고 있었어요. 당직을사 손님이 오셔서. 나이대는 대략 얼추 봤을 때 40 후반 50 초반 이쯤으로 보였대요. 남성분이셨고 그냥 막 혓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이제 막 자동차 설명하면서 머리는 이제 막 굴러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양반은 오늘 내가 계약서를 받을까 막 설명을 하는데 결국 계약은 넣지 않으시고 하지만 굉장히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대요. 네. 그러니까 옷도 상당히 깔끔하게 입고 계신 분이었고 말투도 굉장히 정중했고 상담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조금 생각도 해보고 상의도 해봐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제가 미안하지만 일어납니다 하고 진짜 정중하게 상담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더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참 매너가 좋은 분이구나 하고 이분이 가고 이제 상담실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옆에 검정색 비닐봉투가 하나 이렇게 놔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손님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뭘 또 놓고 가셨대 하면서 이 비닐봉지를 치우면서 안에 내용물을 딱 보는데 내용물이 조금 똥색인 거예요. 이게 뭐지? 주황색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 다발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엄마, 예? 그러니까 세보진 않았대요. 이게 돈이기도 하고 손님이 놓고 간 거여서 세보진 않았지만 이게 은행에 가면은 이쁘게 딱 묶음으로 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고 막 그냥 5만 원짜리 엄청 많이 흐트려 놓은 거를 그냥 손으로 주워서 봉투에 막 담은 그런 모양새였대요. 얼추 본인 통박으로는 한 500, 600 정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이겠거니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큰데 문제는 손님 연락처를 몰라요. 손님 연락처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 대표한테 좀 얘기를 하고 한쪽에 놔야겠다. 일부러 대표를 내려오라고 했대요. 왜 그러냐? CCTV가 찍힌 상황에서 대표한테 전달해 주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무실로 갖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뭐 이런 게 가운데서 빈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네 그랬을 때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님 좀 내려와 보시라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대표가 내려오니까 CCTV 앞에서 그대로 대표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혔어요. 본인이 봉투 열어보고 화들짝 놀래고 그 자리에서 전화하고 대표가 오자마자 그대로 전달해 준 거를 정확하게 CCTV에 다 찍히게 하고 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쉬면서 아이고 이 양반은 뭐 돈을 이렇게 놓고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났대요. 사람이라는 게 500, 600 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1시간이 지나도록 모른다고? 야, 이 사람이 정신머리 없네 하는데 전화가 이제 울리더랍니다. 봤더니 모르는 번호고 예, 뭐 땡땡 자동차 똘비라고 합니다 하고 받으니까 예, 저 방금 상담했던 남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알겠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돈 놓고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제가 정신머리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한쪽에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정확하게 우리 대표 내려오라고 해서 전달을 해놨습니다. 금액은 제가 따로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고 정확하게 저는 전달을 해놨습니다. 얘기를 똑부러지게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반드시 우리 똘과장한테 차를 살 테니까 부탁 하나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말씀 주십시오. 저기 그 봉투를 들고 나 있는 대로 좀 와주게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조금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제가 봉투를 들고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선생님 정확하게 그 봉투에 들어있던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겠다고 정확하게는. 그래서 선생님 그러시면 선생님이 매장으로 와주십시오. 왜냐? 제가 선생님께 전달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뭐 모자랄 수도 있고 제가 돈을 갖고 가는 길에 뭐 바닥에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와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빈 봉투로 와도 된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똘 과장님 진짜로 그런 걱정이들랑 하들들 마시고 한 번만 부탁 좀 하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녹취를 다 땄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뵐까요? 왜냐? 본인은 이제 가서 계약서에 사인 받으려고 자동차 어디 커피숍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대표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방금 고객님 전화 오셨는데요. 저한테 조금 전달 좀 해달라고 네요. 그러니까 대표가 그래라 그러면 하면서 그냥 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받고 고객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대요. 거기는 도심 지역에 개인이 운영하는 조금 허름하고 작은 카페였대요. 거기 가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장한테 누구 오신 손님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커피 2잔만 먼저 주시라고 커피 시켜놓고 기다렸대요. 한 20분 기다렸나? 그제서야 고객님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차가 밀렸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열어서 막 세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똘 과장님 저녁에는 뭐 하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저녁에 딱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시승 한번 해보시게요? 막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있어보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봉투에 든 돈을 거꾸로 탈탈탈탈 털더니 막 세더래요. 똘비는 이제 괜히 심장이 조마조마했대요. 너 이 결국은 돈을 세는구나. 제발 더러운 일에 안 얽히기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돈을 얼추 딱 세더니 한 근 700 되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저는 안 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 뭐 만진 적 없습니다. 이렇게 뭐 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니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뭐 20% 30% 뭐 주게 돼 있다며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아니다고 그냥 저한테 차만 한 대 사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얘기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예의가 또 그게 아닌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일 없지? 일 없어. 저녁 일 없어, 너는. 나랑 같이 밥이나 먹고 좀 놀러 갑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갑자기요? 그러니까, 내가 한 군데 소개도 해줄게. 여기 가서 친해지면 자동차도 구매하고 좋을 거야. 그러더래요. 예.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따라서 나갔답니다. 이제 고객님이 어디라고 알려줘가지고 그 고객님 차를 따라서 쭉 향했더니 그냥 구도심까지는 아니고 약간만 번화한, 그러니까 중간 정도 번화한 이런 골목 한쪽에다가 차를 세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렸더니 술집이고 노래방이고 여긴 왜 오셨을까 하고 두리번 하니까 따라서 일로 오라고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빌딩으로 들어가는데 이 빌딩 3층에 우리 마사지 업소 있지 않습니까? 뭐 아로마 마사지 이런 거 그 가게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일하시나? 따라 들어가니까 그 카운터 쪽에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이 보더니 아이고 회장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잘들 있고 하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쑥 걸어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도 슬리퍼로 갈아 신고 따라서 쭉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저 끝쪽 모퉁이로 돌아서니까 우리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마치 그 비밀의 방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밀면 벽 같은 게 확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벽이 이렇게 돌면서 계단이 나오더래요. 따라오라고. 따라서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한 층을 내려가더랍니다. 한 층을 내려가니까 생각보다 뻥 트인 공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미 몇 명 옹기종기 있더래요. 이 손님이 고객님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직원 몇 명이서 펄떡 일어서더니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90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뭐야 조폭이야 뭐야 하면서 이제 두리번 떨어져 내려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뭐 개업을 했다는데 내가 안아볼 수도 없고 내가 여기 손님도 한 명 데리고 왔으니까 오늘 최고로 VIP로 잘 모셔봐 재미도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러더래요.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일로 오라고 밥 먹자고. 그래서 한쪽에 앉았대요. 예. 그러니까는 그 근처에서 뭐 맛있는 거 좀 사와봐 막 거들먹 하더랍니다. 손님이. 그러니까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참치에 막 그 우리 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진짜로 그냥 건하게 한 상을 차려버리더래요.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막 눈치 보면서 회 먹으면서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그냥 위에 마사지방 거기 손님들 심심하면 내려와서 서로 놀고 그러라고 만든 공간이지 뭐 하고 웃더래요. 되게 젠틀한 모습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장난기가 가득한 익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밖에 있었대요. 고객이. 그렇게 좀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누다가 갑자기 손짓을 하니까 직원 한 명이 뛰어오더래요. 그리고 딱 회장님이 있어보자 하면서 100만 원을 딱 세서 앞에다 탁 놓더래요. 100만 원을 똘비 앞에다 딱 놔주면서 우리 똘과장 이걸로 똘과장 여기서 놀아. 아까 뭐 카드 칠 줄 안다며? 막 얘기하더라. 물어봤었어요. 카드 칠 줄 아냐고. 똘과장 카드 좋아하니까. 뭐 포카, 섰다 뭐 이런 거 좀 할 줄 압니다.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앞에 100만 원 탁 놔주면서 여기서 이걸로 놀아. 이걸로 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여기 그 아는 동생이 개업했다고 해서 뭐 빈손으로 오긴 뭐하고 하다가 마침 똘과장 겸사겸사 이걸로 똘과장 그냥 놀고 돈 따면은 똘과장 다 가져. 어차피 100만 원 여기 화환 하나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알았지? 똘과장 재밌게 놀고 너무 재미 붙이지 말고 이런 곳에 내가 그러라고 데리고 온 건 아니니까. 아무튼 똘과장 너무 고맙고 다음 주 어디 보자. 내가 시간 날 때 연락할 테니까 우리 사무실로 한번 오고 계약서 써야 되니까 아무튼 재밌게 놀고 하면서 나 먼저 일어나 하면서 가더래요. 예. 순식간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쑥 가버리더랍니다. 졸지 앞에 100만 원은 있고 회는 거의 다 먹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을 들고 그냥 나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직원이 100만 원을 손으로 이렇게 딱 가져가면서 제가 이거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더 직급이 높아 보이는 직원이 막 오더니 등짝을 탁 때리더래요. 자기 직원. 그러면서 야이씨 회장님이 모시고 온 분이잖아 임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100만 원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래요. 그러니까 좀 높아 보이는 직원이 아유 저희가 실례를 범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일단은 100만 원 가지고 노실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그냥 100만 원어치 칩을 우리 카지노 가면 칩 있잖아요. 그 칩을 앞에다 이렇게 놔주더래요. 예. 이렇게 네모난 케이스에 쫙 해가지고 이거 돈을 먼저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회장님 고객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노시고 나갈 때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일단은 왔으니까 그래서 놀았대요. 처음이었고 이런 데가 되게 신기했대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거 보면 홀덤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죠. 그거랑 시스템이 되게 비슷한 시스템에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카지노 가면은 딜러가 이렇게 딜링하는 테이블, 반달 모양 테이블도 있었고 여기에서 그 홀덤도 했었지만 세븐포커도 치고 그 다음에 그 바카라 이런 막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람이 한 거의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여기저기 놀면서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서 블랙잭도 한 판 치다가 바카라도 하다가 그 다음에 세븐오디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그것도 하다가 게임도 하다가 이것저것 했는데 결론은 한 30만 원 땄대요. 근데 이게 좀 아쉽긴 했대요. 왜냐? 어렵사리 30만 원 딴 게 아니고 한 거의 500만 원까지 땄었대요. 칩상으로.
500만 원까지 땄다가 잃어가지고 130만 원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때 많이 늦어가지고 나가면서 칩을 다시 줬대요, 카운터에다가. 예. 그러니까는 카운터에서 딱 보더니 예 하더니 30만 원을 더 빼서 딱 주더래요. 일단 감사합니다. 30만 원 챙겨서 이제 나왔어요. 이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집에 가서 몇 시간 못 자고 출근해서 일을 좀 하다가 어저께 그 사장님 전화를 했대요, 고객한테. 그때 고객님이 받으시더래요. 고객님 어저께 거기 알려주셔가지고 가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요. 1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시 제가 이거는 가져다 드릴게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자동차 계약서 써야죠. 똘비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돈 네 거다. 안 잃었으니까 다 우리 똘과장 거고 내가 알아서 자동차는 연락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조바심 갖지 마. 나 산다고 말했으면 사는 사람이니까 그 조바심 갖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소린데 도박을 카드를 좀 좋아한다고는 그때 얘기는 했지만 막 그런데 너무 가고 그러진 말어. 도박은 항상 끝이 안 좋은 거야, 알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예 하고 끊었대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답니다. 그날 저녁밥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잠깐 눈을 좀 붙였대요. 피곤하니까 몇 시간 못 잤으니까 한 2시간 잤나? 눈이 번쩍 떠지더래요. 가서 한번, 왜냐면 꽁돈 130이 있잖아요. 가서 한번 흔들어 제껴봐. 한번 나갈까? 꽁돈인데? 그래 꽁돈인데 뭐 어때? 그래서 2시간 만에 눈을 뜨고 옷을 주섬주섬 입어서 다시 그 장소를 향했답니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그 마사지방 들어가서 비밀의 문을 돌리고 해서 딱 내려가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더래요. 카운터 그쪽으로 딱 가가지고 저 좀 놀려고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유 사장님, 그 회장님이 모시고 온 분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막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뭐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저 이거 좀 바꿔서 하려고요 하면서 처음에 50만 원을 꺼내서 이렇게 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송한데 그 바이인이라고 해요. 최소 환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1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100만 원어치 칩을 또 앞에다 그냥 꺼내 놔주더래요. 근데 이 칩이라는 게 돈을 줘야 칩으로 바꿔주고 칩을 주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안 줬는데 그냥 칩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거 돈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모시고 온 분인데 저희가 걱정 마시고 그냥 놓으세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나가실 때 뭐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저희가 그때 가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돈을 따셨으면 좀 더 드리면 되는 것이고 뭐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앞으로도 편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더랍니다, 본인을. 그래서 그래 일단은 그럼 100만 원이니까 이거 다 잃으면 그냥 나가자. 그 자리에 앉아갖고 놀았답니다. 놀았고 또 이제 거의 출근 시간이 좀 못 될 시간에 거기서 나왔는데 주머니에 한 4,500 정도 챙겨서 나왔대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한 3,400 번 거예요, 지금. 다음날 뭔 자동차는 자동차야. 집에 가서 푹 자고 저녁에 다시 카드 치야지. 차 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400씩 버는데 지금. 다음날 일정도 별로 없고 해서 아침에 자동차 회의 끝나자마자 그냥 집에 가서 쿨쿨 잤대요. 쿨쿨 자고 눈을 뜨니까 이틀을 못 자서 그런가 눈 떴더니 오후 7시더랍니다. 그래서 막 그 지각한 회사원처럼 막 양치를 하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갔대요, 거기로. 막 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어저께보다 더 많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입소문을 타나 보네. 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인사를 꾸벅 해주고 저기 죄송한데 혹시 여기 뭐 라면 같은 거 혹시 하나 없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무슨 라면 어떤 거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무거나 말씀 주십시오. 아무거나 막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 뭐 그냥 라면 컵라면 하나만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술 드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라고. 그러더니 그 우리 한식으로다가 반찬 한 10가지에 막 제육볶음에 막 상 쫙 차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상 내주더래요. 그러면서 편하게 드시라고. 그래서 뭐 한 12첩, 13첩 백반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말 맛있게 뚝딱 먹었답니다. 딱 먹고 저 오늘도 조금 놀다 가려고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더니 100만 원어치 칩을 그냥 쓱 내주더래요.
부족하면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100만 원짜리 칩을 가져다가 그렇게 놀았대요. 이게 나중에는 반복돼서 회사에다가 나 집안에 일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출근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빠졌답니다. 아주 단시간 내에 빠졌대요. 그렇게 대략 열흘 정도 좀 넘게 흘렀고 열흘 동안 카드를 치면서 똘비는 거의 1,500에서 1,800 사이 본인이 그쯤으로 기억한답니다. 돈을 딴 거예요. 그냥 막 짝짝 붙더랍니다. 뭘 하든. 자동차 파리를 때리칠까란 생각까지 들었대요. 나는 갬블의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카드를 치는데 처음으로 돈을 좀 잃은 거예요. 자, 100만 원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카드를 쳤어요. 근데 10분, 15분 만에 100만 원이 탕진됐어요. 어떤 사람하고 둘이 레이스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카운터로 갔대요. 저기 100만 원어치 칩을 좀 더 달라. 그러니까는 예! 하면서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내주더래요. 그날 밤에 한 500 털렸대요. 500을 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 500만 원 현찰로 넣고 입금은 해주면 되겠다 하고 이제 카운터로 가가지고 오늘 제가 칩 얼마치 빼다 썼죠? 그러니까는 하더니 500 정도 되시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주세요. 지금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기 카운터 보시는 분이 아이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냥 가라고요? 아니 500을 내가 지금 잃었는데 이거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뭐 다음에 올 때 갖다 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월별로 정산해 주시던가 회장님이 모시고 온 분인데 그렇게 너무 불편하게 원리 원칙대로 안 하셔도 된다고. 아유 저희가 오히려 부담되고요. 나중에 회장님한테 혼나요. 회장님이 아무나 데리고 오는 건 아닌데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근데 이제 똘비 성격이 뭐 도박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이 맺고 끊는 건 확실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확실해요. 그거는. 다음날 현찰 500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거 줬대요. 그냥 어저께 잃은 돈이다 하고 주니까 아이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산 주셔도 되는데 뭐 이거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더래요. 그리고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100만 원짜리 칩을 딱 내주더래요. 여기서 똘비가 이제 한마디를 더 하게 됐어요. 200만 원어치 주시라고 칩. 이제 200방으로 놀기 시작을 했어요. 200방으로 이렇게 딱 놀면서 그날은 뭐 똔또이 치고 이렇게 며칠이 쭉 흘러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똘비가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한 마이너스 300, 400 났어요. 지금 토탈 그동안 친 게. 자기가 땄던 뭐 1800이네 어쩌네 이거는 다 온데간데 없고 이제 마이너스 한 400, 500 되는 거예요. 못 멈추죠. 좀만 하면 다시 버는데 요즘 내가 이게 머리가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다. 그리고 이제 논 거예요. 탁 노는데 이게 여기에서 노는 사람들이 뭐 인생 막장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거기가 다들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었고 사람이라는 게 특히 노름이라는 게 돈을 잃으면 막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막 잃었을 때 누군가는 막 먼 발 찾으면서 귀엽고 이런 것도 없었대요. 그냥 다들 돈을 잃으면 오늘은 내가 운이 안 좋네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여서 똘비도 여기를 오면서 마치 불법은 맞아요. 이게 지금 어둠의 불법 게임장을 온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대요. 그냥 너무 건전한 곳에서 내가 놀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항상 왔고 그런데 오늘따라 앞에 있는 그 좀 뚱뚱한 양반 하나 있었대요. 그 뚱땡이 새끼랑 자꾸 붙는 거예요. 포카를 치는데 이놈이 우리가 돈으로 의학 지른다고 그러거든요. 네. 레이스를 막 치더래요. 근데 이놈이 우리 뻥카라고 그러죠. 내 패는 낮은데 일부러 막 센 패인 것처럼 그렇게 뻥카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똘비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콜. 근데 저쪽에서 또 레이스 또 다음 패에서 나오고 칩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카운터에다 손을 까딱까딱 했대요. 칩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칩을 진짜로 몽땅 가져다 앞에 놔주더래요. 그러면서 똘비가 너희 자식 오늘 죽어봐라 너는 하고 똘비도 막 질러버린 거예요. 왜 그랬나 모르겠대요. 본인도. 그렇게 놀고 나서 딱 보니까 야 내가 미쳤구나 싶더랍니다. 한 3천 빵꾸가 나 있더랍니다. 그날 밤에 3천만 원. 여기가 뭔 정성 카지노 그래도 뭐 상급방도 아니고 내가 하룻밤에 지금 3천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탕진을 했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똘비가 통장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도 3천이 없어요. 30 초중반인데 지금 나이가.
일단은 카운터로 이렇게 쓱 갔대요. 그러면서 아 오늘은 조금 패가 안 붙네요. 아무튼 고생들 하십시오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갔대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아무도 잡지 않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하고 크게 인사를 해줄 뿐이더래요. 집에 왔대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3천 대출을 받아야 되나 머릿속이 막 복잡한데 이미 똘비 머리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지. 다시 갑니다. 왜? 따서 갚으면 되니까. 돈을 주지 않아도 칩을 줍니다. 이 악순환이 4-5바퀴를 더 돌았어요. 빚은 거의 7천만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액수가 넘어가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에라이 3천만 원 빵꾸나 하나 5천만 원 빵꾸나 하나 이런 심정. 이러니까 배팅이 더 세져요. 한 큐에 이걸 만회하려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빵꾸가 났는데 아 모르겠다. 내일 와서 다시 한번 해보지 뭐. 더 세게 질러보지 뭐. 와 여기 온 사람들은 배팅 진짜 세게 하는 거야. 여기가 뭐 정선 VIP 방이야. 그러면서 고생들 하시고 하면서 나갔는데 예. 갑자기 뒤에서 사장님 하고 드디어 부르더랍니다. 에? 하고 쳐다보니까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시죠. 글더래요. 그래서 예 갔대요. 그러니까 장부를 이렇게 앞에다 탁 펼치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오늘까지요 지금 7천만 원 정도 사장님이 좀 해주셨는데 이거 정산을 오늘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호호. 아 내가 내일 올 때 이거 뭐 7천 이거는 현금으로 뽑긴 뭐하고 내가 이체 해줄게요.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체가 좀 가능하실까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저도 다른 통장에서 좀 빼야 돼가지고 계좌번호 주시면은 내가 좀 이따가 집에 가서 내가 좀 이따 붙여드릴게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서 종이를 이렇게 딱 주더래요. 수고들 하시고 하고 종이를 이제 가지고 그 건물을 황급하게 나왔어요. 예. 차를 딱 탔는데 심장이 벌컥 뛰고 있더래요. 아 이거 진짜 멋됐다. 7천만 원을 어디 가서 만드나.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일단은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집으로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잠이 안 오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전화가 울리더래요. 모르는 번호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사장님 저 그 게임방입니다. 그러더래요. 계좌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 예 그 뭐 어떻게 좀 알았습니다. 하면서 말을 흐려버리더래요. 어떻게 오호. 알았나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뭐 집에 도착하셨어요? 이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미리 드려가지고요. 저희도 한 7천 정도 펑크가 나니까 지금 급하게 저희도 자금이 필요해서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일단 알았어요. 얘기를 하니까 5분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집에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내가 이체하고 이 번호로 전화 드릴게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야 이거 돌겠다. 진짜 미치겠다. 막 이제서야 이제 막 겁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앉아있는데 한 30분 지났나? 전화가 다시 울리더래요. 못 받았대요. 받을 수가 없었대요. 안 받으니까 연달아서 바로 전화가 또 오더래요. 와 막 사람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사장님 입금을 좀 해주셔야죠. 글더래요. 네. 이제는 좀 말투가 살짝 조금 뭐라 그럴까 세져 있더래요. 예. 근데 내가 이거 OTP가 어디 갔나 모르겠네. 이거 내가 이걸 어디다 뒀더라. 그러니까는 사장님 그 너무 이렇게 말장난은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1시간 드리면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말이 이제 세게 나오니까 네. 일단은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 얼떨결에.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전화를 누군가한테 걸어서 돈을 좀 빌려야겠는데 이게 7천만 원이에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서 일단은 좀 알아볼까 해서 은행에 갈 시간도 없으니까 막 컴퓨터로 이제 그 대출 막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아보는데 아니 뭐 담보 대출도 아니고 7천을 그냥 빼주는 그게 또 어디 있겠냐고요. 예. 막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나 봐요. 다시 전화가 울려요. 미치겠다. 못 받았대요. 또 두 번째 또 오더래요. 못 받았대요. 쉬지 않고 3번, 4번, 5번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서
전화를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었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사장님 1시간 지났네요? 글더래요. 아, 예. 내가 통장에 돈이 있는 줄 알았더니 돈이 없네. 잠깐만 저 하루 이틀만 있어 봐요. 내가 입금 처리해놓으려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쪽에서 글더래요. 사장님 아니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1시간 달라고 해서 1시간 줬고 우리가 사장님 글잖아요. 통장에 잔고 없는 거 인제 막 봤을까? 잔고 없으면 사장님이 미리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 우리 회장님 봐가지고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 내가 하루 드리면 돼요 사장님? 글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내일까지 내가 어떻게 이거는 해서 이체해줄게요. 그러니까는 좋습니다. 내일까지 그럼 부탁드리고 다만 약속 하나만 하시게요. 글더래요. 그래서 뭐요?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면 그때는 사장님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좀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전화는 받으십시오. 무조건입니다. 뭐 통화 중 뜨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사장님. 되게 단호하고 무섭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전화 끊고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은행 창구도 갔다 와봤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30 초반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7천을 어디서 만듭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저 7천만 원 막 얘기를 좀 했대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 얘기니까 아버지는 개 풋뜨봉 소리 말고 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심각한데 아버지한테 도박하니라고 7천이 지금 필요하다고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데 좀 필요하다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시납장수인 줄 끊어버리고 친구들한테 몇 명 전화를 해봤지만 30 초반 친구 중에 7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루의 시간 동안 똘비는 진짜로 미쳐버리는 게 30분 있다가 전화 한 번, 1시간 있다가 한 번, 5분 있다가 한 번, 완전 랜덤하게 전화가 계속 와요. 그 카지노 사장한테. 예. 그러니까 전화를 받느라고 뭐 하나를 제대로 지금 집중도 못 해요 지금. 전화는 무조건 꼬박꼬박 받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전화가 왔죠. 처음에는 예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예 사람이 이렇게 되더래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 하루 지났네. 24시간 딩동댕동 끝. 어떻게 하실래요? 시간이 지나버렸네. 이거 이제 회장님 뭐 지인이고 뭐고 이쪽으로 일단 오세요. 글더래요. 그래서 지금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일단 오시라고. 빨리 와요 빨리. 10분 드리려니까 하고 끊더래요. 말투가 진짜 완벽하게 바뀌어 있더래요. 안 가고 도망갈까 이 생각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일이 그러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일단은 갔대요.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 노름방을 이제 들어갔답니다.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젠틀하게 화기애애하게 도박을 하고 계시고 그 사장에게 딱 보더니 씩 웃더래요. 씩 웃으면서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완전 주눅 들어서 이렇게 갔대요. 그러니까는 저쪽 방으로 좀 가자고. 그래서 옆에 방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들어갔대요. 작은 테이블 있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7천. 7천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크죠? 나한테도 커 7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사장님? 이거 내가 다른 고객한테 이게 내가 준 돈이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말을 해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까지 다 줬는데도 하다못해 그러면 절반이라도 갖고 왔든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막 글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좀 있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막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해본다고 해서 시간 줬잖아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욕을 해버리더래요. 예. 거기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욕을 하더래요. 야 이 먼발놈아 너 여기서 대접받고 카드 칠 때는 뭐 황제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더니 나 엄마한 새끼 돈도 없으면서 이 핏덩이 같은 새끼야. 야 너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뭘로 갚을 건데 이 새끼야. 시간 주면 갚을 수나 있고 이게 끝까지 짱구를 굴리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윽박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새끼야 어떻게든이나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을 해보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이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자고 있는 아버지 인감 도장을 빼와서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뭐든. 근데 머릿속에 딱히 지금 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가봤는데 대출까지 딱 얘기했는데 귀싸대기를 그냥 쳐 돌리더래요. 딱 때리더래요. 실제로 맞으니까 야 이거 이제 장난 아니구나 싶더래요 진짜. 그런데 거기서 왜 때려 이런 말 못한답니다. 뺨 부여잡고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네가 어디 가서 병짓 하는지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네가 은행을 갔다 왔는지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왔는지 구구절절 나한테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7천만 원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뭐 어떻게든 뭐 며칠만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자리에서 바로 내놓으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이것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앞에 사장이 진짜 그렇다면 고개 들어봐. 고개를 들었대요. 네. 너 그럼 일하면서 까? 글더래요. 예? 그러니까 너 진짜 회장님이 데리고 온 고객이라서 내가 차마 모질게 너한테 못하겠다. 진짜. 그러지 말고 너 심부름 하면서 까라. 글더라요. 그래서 무슨 심부름을 제가 하면 될까요? 예, 시켜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다. 너 여기서 기다려봐. 그러더니 나가더니 한 2시간 있다 들어오더래요. 예. 그러면서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주더래요. 자, 여기 주소 보이지? 화살표가 짝짝짝짝짝짝 그려져 있더래요. 여기서 물건 받아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여기서 그러니까 물건을 배달을 이렇게 시키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리고 본인 차를 가지고 A 장소에 가서 트렁크 가방이었대요. 이거를 받아서 비밀번호 채워져 있어서 열어보지도 못했고 먼지도 관심도 없었고 A4 용지에 써져 있는 대로 그렇게 몇 번을 움직였대요. 움직이는데 하루 반나절 걸렸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다가 인터내셔널하게 움직였대요. 그렇게 하루 반나절 딱 마지막 장소 찍고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이거 다 완료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빨리 와. 글더래요. 잠도 못 잤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그 노름방으로 갔답니다. 노름방으로 가니까 A4 용지 탁 또 던져주더래요. 와 이번에도 막 스케줄이 써있는데 이 몸이 잠을 지금 며칠째 못 잤어요. 걱정 때문에 못 잤고 이제는 운전하느라 못 잤고 예 사장님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올라가서 마사지라도 받고 한숨 자고 가라. 쓰레기 같은 새끼야. 글더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마사지를 받기는 좀 그랬고 쪽잠을 좀 잤대요. 한쪽에서. 그렇게 한 6, 7번을 나갔답니다. 근데 얼마씩 까준다 이런 얘기도 없었대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돌다가 이번 코스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딱 중심에서 우측 약간 하단부 쪽 지역이었대요. 그쪽 지역을 이제 가서 이렇게 일을 보는데 이번 주소지는 상당히 외진 곳이었대요. 그동안은 주소지 자체가 이렇게까지 산골짜기로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꼴짜기로 들어왔대요.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목적지에 세우고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그 조립식 건물에서 누가 하나 사람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다들. 근데 딱 그 사람은 캐리어를 봤더니 일로 와요. 글더래요. 캐리어 하나 줄란가 보구나. 예 하고 따라서 들어갔대요. 네. 건물로 이렇게 딱 따라서 이제 들어가니까 문을 딱 닫고 우리 그 맥심 있잖아요. 그거 한 잔 이렇게 타서 먹으라고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타가지고 졸리니까 홀짝홀짝 마시면서 앉아있는데 말도 안 걸고 그냥 계속 주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 사장님 전달할 거 바로 주십시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요.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다리를 까딱까딱 앉아있더래요. 네. 한참을 기다리니까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아는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회장님이 들어오시더랍니다. 처음에 그 고객이. 예. 본인도 원래는 사장님, 고객님 그랬는데 이제 본인도 호칭이 회장님으로 나오더래요. 회장님 하고 고개를 꿀벅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회장이 딱 들어오더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래요. 네. 야, 똘가장아.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무 하지 말라니까. 아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어. 내가 지금 중간에서 얘기 듣고 너 움직이는 거 스톱시켰어 지금. 똘가장 너 되게 성실하게 살았던 애 아니야? 그동안 나한테 했던 얘기 들어보면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너. 이거 나 때문인 것 같아갖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러면서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러니까 똘비는 속으로 그럼 회장님이 나를 좀 구해주실라나
이러고 이제 주눅들어 앉아있는데 회장님이 저기 똘과장 아이씨 있어봐 오늘 며칠이냐? 아 똘과장 저기 달력 좀 봐 며칠이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래요. 머리를 이렇게 싹싹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 가발 쓰고 다니고 그러진 않는다. 이거 다 네 머리다.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저 뭐 탈모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녀석 긴장했는가 땀도 이렇게 흘리고 하면서 그 옷 위에 티 뒤쪽으로 손을 쓱 넣어가지고 등을 이렇게 만지더래요. 손으로 등을 이렇게 팍 쓰다듬으면서 근데 조금 기분이 좀 그죠 이게 옷 위로 만지는 것도 아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등을 만지는데 예, 회장님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참 피부도 보드랍고 등판도 크고 막 긁더래요. 예. 무섭더래요.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 봐봐 똘과장 이렇게 봤대요. 그 회장님 가슴 쪽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고개 들고 내 눈 봐봐 내 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본인을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더래요. 턱선이랑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더랍니다.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옷을 잡고 들추더래요. 이제 싹 들추면서 손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만져보더래요. 배를 눌러보고 수술한 데는 없네. 근데 느낌이 이제 쎄하더래요. 여기서 저 회장님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면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또 본인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이 회장님 눈빛이 예. 지금도 잊을 수가 없대요. 정말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리고 저한테도 했던 얘기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너를 이렇게 살펴볼 때는 눈빛이 되게 살기 어리고 막 소름 돋고 그럴 것 같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진짜 무서운 눈빛이 뭐냐면은 예.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고르는 사람들의 눈하고 똑같을 때 되게 무섭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육점에 우리가 삼겹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마블링이 어디가 맛있게 껴있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기가 돼지 입장에서는 죽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뭐 그렇다고 너무 기쁜 것도 아니고 뭐가 더 맛있을까 하고 고르는 그 되게 무성의한 그 눈, 딱 그 눈빛이었대요. 예. 아무리 봐도 나 오늘 여기서 진짜로 다 내 몸 안에 있는 거 뽑혀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드는데 이분 눈빛은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분의 눈빛이 정육점에서 우리가 돼지 고르는 그 눈빛하고 똑같았대요. 죄책감도 없고 흥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 무서웠대요. 그 눈빛이. 저기 회장님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는 회장 아니야. 회장 아니고 이번엔 내가 잘 가져온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돈 좀 벌겠어. 오케이 하면서 옷을 탁 내려주더래요. 그러면서 고생하고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그러면서 돌아서 나가더랍니다. 예. 저기 회장님 하고 이제 막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와가지고 제지를 이렇게 시키더래요. 그리고 회장님은 나가셨고 본인은 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는데 그때서야 머릿속으로 막 이것저것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됐구나. 야 이거 내가 어딘가 얽혔구나. 나 하나 팔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살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도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문은 잠궈 놨더래요 당연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조립식 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로 막 찼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살려고.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예. 발로 빵빵빵빵 한 뭐 10대 번 차니까는 문짝 부서져 나가고 바깥에가 보이더랍니다. 딱 나갔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대요. 어처구니가. 아저씨 둘이서 이 집을 삥삥 돌면서 그 휘발유 뿌리고 있더래요. 휘발유를 이렇게 뿌리다가 문이 부서지고 사람이 나오니까 엄청 눈이 동그라지더래요. 예. 이게 왜 부서졌지? 그 눈빛이더래요 다들. 똘비가 머릿속으로 이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아니죠. 일단 나왔잖아.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얘네도 당황했네? 바로 뇌에 그냥 다이렉트로 다 꽂히더래요. 예. 어떻겠어 이제는. 런. 진짜 멋나게 뛰기 시작을 했대요. 예. 지금 내가 몇 날 며칠 굶은 것도 아니고 뛰자. 살라면 뛰자.
타다다다닥 뛰는데 아저씨 둘이 당황하기도 했고 애초에 달리기 자체가 본인을 따라올 수 있는 달리기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멋나게 뛰어서 달린 거예요. 막 달려갖고 그냥 앞에 있는 길가까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 따라서 막 가다가 차가 있어서 세워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세워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뛰다가 걷다가 막 한참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왔던 길은 알잖아요. 차 운전해서 왔으니까. 예. 이제 여기 사람 좀 있는 그쪽 동네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여기 불러달라, 경찰 좀. 그래가지고 자초지종 어느 정도 설명을 했대요. 설명을 하고 그쪽이랑 이제 탈탈 턴 거죠. 쉬운 얘기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가방도 날랐다 어쨌든 얘기도 좀 했고, 근데 이게 뭔지는 진짜 모른다 나는. 검사를 하더랍니다. 약물 검사를. 본인 양성이 나오더래요. 어쩐지 잠이 안 오더라 싶었대요. 예. 근데 그 마사지방 그쪽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급습했어요. 급습했고 거기 직원 한 명도 결국은 잡았어요. 다 잡았고 했는데 일단은 나쁜 약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게 거기서 나오고 그러진 않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잡은 사람도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안 나왔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렇게 뭔가 사건이 미궁으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불법 도박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가해지죠. 그러고 있는데 더 가관인 거는 그쪽에서 여기는 불법 도박 시설이 아니다. 여기는 마사지 업소인데 사람들이 심심할 때 내려와서 놀 수 있는 곳이다. 네. 우리는 돈을 받고 칩을 주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것도 법적 다툼이 좀 갈 것 같고 호호. 진짜 멍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경찰분이 지나가는데 싶더래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내 고객, 내가 차 팔았던 고객이 경찰이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본인도. 예. 저기 경관님 하고 부르니까 쳐다보고 똘과장님 하고 알아봐 주시더래요. 막 인사를 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하염없이 그냥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듣더니 그냐고 진짜 더럽게 얽힌 것 같은데 알았다고. 근데 내가 그쪽 파트도 아니고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처리해 주실 거고 우리 똘과장님도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으실 거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셔라. 네. 본인도 한번 알아보겠다 가시더래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고 본인은 처벌 받았어요. 교도소는 안 갔는데 처벌은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시간이 거의 1년 좀 못 되는 시간이 흘렀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 고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똘과장 사건 생각보다 커졌었다고. 그거 아냐고. 근래 들어서 나도 우연히 생각나서 물어봤다가 알았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이제 뭐 검거가 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마 곧 똘과장한테도 연락할 거라고. 와서 같이 한번 이거 좀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올 건데 미리 내가 전화했다고. 그래서 뭐냐? 김돌비란 사람 아냐? 그러더래요. 예. 김돌비? 잠깐만. 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사주했대요. 예.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똘비를 하게 해달라고 사주를 했대요, 이게. 그러면 김돌비가 도대체 무슨 억한 심정이 있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똘비가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맺고 끊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고객하고도 맺고 끊는 걸 참 잘해요. 그러니까는 고객이 진상의 정도가 선을 넘어선다 싶으면은 칼같이 제대로 끊어요. 이래선 안 되는 거지만 고객이 이제 쌍욕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우리 똘비 이 사람은 고객이 1이라는 쌍욕을 했으면 똘비는 한 쌍욕을 10 정도 해버려요. 네 엄마부터 다 찾아가면서 어머니 안부까지 싹 물어봐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치고받은 고객이 있어요. 이 고객도 정말 웃긴 게 나이가 좀 많으세요. 예. 김돌비라는 그 고객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본인을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막 때리더래요. 네. 그 전부터 이제 좀 쌍욕을 하면서 둘이 좀 붙었었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똘비는 한 성격이에요. 좀 뒤가 없어요, 사람이. 네. 몇 대 맞고 네가 때렸어 이 새끼야 하고 거기서 겁나게 때렸대요. 근다고 해서 80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이.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몇 번 그렇게 트러블이 상당히 심했던 고객이었는데 이분이 뒤에서 돈을 주고 사주를 한 거고 거기서 안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나를 뭐 잘못되게 만드는데 그냥 잘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은 진짜로 골수 한 방울까지 빨아먹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그거에 관련된 조사를 또 받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사주를 하고 사주를 받은 쪽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봤더니 소름이 돋는 게 내가 만약에 거기서 불타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불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예. 휘발유를 두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질식 아, 거기서 뭔가를 했는지 모른대요. 예. 얘네들이 이제 증언을 더 이상 하질 않고 사람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본인도 좀 알아봤는데 거기서 그 뿌리고 있던 게 휘발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뿌리고 있던 게 뭐 다른 뭐 약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은 많았대요. 근데 본인도 거기서 뿌리고 있던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죽일 의도는 없었을 거다 분명히. 죽일 거였으면은 안에 들어와서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그건 왜 하고 있었을까? 그건 아직도 모르겠대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얽히고 설킨 좀 얘기죠. 근데 이분이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된 분이에요. 주변에서 저 사연 이렇게 수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형님이 좀 알려주셔서 만났는데 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조금 이빨이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좀 얘기를 해버리면은 유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조금 선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뺄 건 뺐고 이런 것들을 넣다 보면은 저희 지역에서 생각보다 돌비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조금 누군지 지명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전체적인 맥락만 조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동네꾸마님. 네. 저 지인이랑 아니 카페가 밤에 여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어떤 카페가 있길래 거길 들어갔거든요. 카페예요, 겉에는. 근데 들어갔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해. 그래서 네. 뭐야? 그래서 봤더니 그 안에서 이제 카드 치고 있더라고요, 몇 명이. 그런 집은 많죠.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 주변에 번화가 쪽에 가시면은 홀덤 펍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네, 근데 우리가 돈을 주면은 뭐 칩으로 바꿔주고 이걸로 게임도 하고 술도 사 먹고 하는 합법 선에 있는 펍들은 굉장히 많고 괜찮은데 이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도 많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불법의 영역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그죠. 예. 예, 항상 우리가 불법의 영역을 불법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항상 문제는 거기서 터진다는 거. 그런 것들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더 섬뜩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도 뭐 홀덤 펍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레스토랑 같이 생긴 카페였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한 6명, 7명 정도가 그 넓은 데 가운데에서 치고 있었거든요. 뭔가를 칩이랑 이런 걸로. 근데 이상하게 뭐 이러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가버렸거든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손도 대면 안 돼요. 가셔서도 안 되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아마도 공포 매니아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뒤에 후일담까지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제가 지금 미리 스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이고, 여행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실 만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제가 사실은 돌비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안 될까. 왜냐면 맞죠, 네네. 이 일이 사실 되게 긴데, 그 중에서 당사자들이 다 전역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이었던 친구가 나중에 남아있는 선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부분만 본인이 활동하던 커뮤니티에 글을 썼고 그 글이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무섭긴 했었어요, 그거.
이게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일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 또 그 신기 강력하신 또 그 여성 친구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예, 똘순이님 네. 오늘도 등장합니다. 그죠, 똘순이. 자, 그러면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레츠가 기릿 이후에 잠시 설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레츠가 기릿입니다. 이 세계 여행자요. 일단 똘순이에 관한 얘기를 살짝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얘는 전형적인 세습무이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이모님, 특히 이 친구 이모님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무당이세요. 그걸 높여 부르는 만신이란 말을 쓰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몇 없는 만신 중 한 분이시고, 근데 이 이모님보다 태어날 때보다 더 큰 그릇이랑 더 센 길을 갖고 태어났고, 모셔야 되는 신이 굉장히 큰 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 신이 아직은 너는 날 못 받는다, 좀 더 커라, 이렇게 해서 주변에만 있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게 센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내림을 받기 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정확한 연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 얘기를 어차피 저랑 같은 부대 출신이고 저랑 같은 시기 군생활 했으면 다 알 거라서 정확한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이고, 저는 이제 전방 라인에서 좀 혹독한 지역에서 보병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고, 때는 제가 이제 이등병 여름이었어요. 저희 부대에 이제 오늘의 중장 인물을 뽑자면 이등병인 저보다 후임인 막내 똘비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귀족분들 중에서도 들어는 보셨겠지만 운전병이 내무 생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은 네. 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조리는 정말 끝판왕이었거든요. 운전병, 수송 이쪽은 특히나.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병장이라고 할게요. 네. 얘는 그냥 전형적인 뽕병장이에요. 나쁜 병장. 예. 이 병장.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건 김상병이에요. 이 김상병은 이병장의 마투임인데 예. 정말 착한 군인이에요. 할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시고, 작은 할아버지였나 외할아버지가 또 베트남전 참전용사시고, 오. 본인의 부친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 소유를 자랐고 큰아버지도 그때 당시 현직 군인이셨어요. 완전 군인 집안. 그래서 군인에 대한 부심이 뛰어나고, 예. 본인은 이제 병장 전역하고 부사관을 할 계획이었어서 병사로 입대를 했고요. 근데 진짜로 그 혹독한 현실에서 부조리하고 맞서 싸운 유일한 선임이었어요. 네. 그런 캐릭터가 이제 맞선임 마투임으로 만난 거였는데, 이런 정글 같은 곳에 신병 똘비가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병장과 김상병이 있는 분대로 배치를 받았고, 신병답게 우리 똥병장인 이병장의 장난감으로 간택을 당했죠. 본인들의 말로는 장난이지만 정말 심할 정도로 시달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부조리가 굉장히 심한 우리 수송대 내에서도 다른 선임들이 얘를 뭘 안 했어요.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오. 이병장 좀만 있으면 전역한다. 그러니까 좀만 버텨. 나쁜맘 먹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고 있던 상황에 이병장이 제 동기하고 네. 을침번을 쓴 거예요. 근데 보통 이병장은 원래 초번에 넣거든요. 근데 간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인사개원의 실수로 새벽 2시인가? 그쯤 불침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 동기는 이제 완전 긴장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꼬투리만 잡혀도 이거 며칠짜리다. 네.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 하고 되게 긴장하고 있는데 이병장이 나 저쪽 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간부가 움직이면 나 깨워라 하고 그냥 잔 거예요. 그렇게 이병장이 자고 있다가 본인이 목이 말라서 깬지 화장실 때문에 깬지 깼대요. 근데 본인이 자고 있더래요. 되게 당황한 거죠. 예?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보니까 지금 다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자기를 때려보니 아프지 않으니까 꿈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집에 도대체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이런 더러운 꿈까지 꾸나. 예. 짜증이 좀 났더래요. 그리고는 보니까 진짜 현실 같긴 한데 이러면서 막 돌아가서 행정방 가니까 당직사관이 자기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예 못 보고, 이러면 이거 시내 나갔다 올 수 있겠는데 싶더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약도를 보시면은 저희 막사랑 위병소가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위병소 갔더니 저희 다른 수송대 애들이 근무를 쓰고 있고, 거기서 이제 괜히 한번 장난이나 쳐보는데 애들 역시나 자기를 못 보고, 그리고 되게 신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위병소 밖으로 나가서 쭉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지도상 되게 짧은데
이 길이 한 1.5km, 2km 되거든요. 옆이 다 논이고 다 산이에요. 운전병이라 길은 잘 아니까 시내 가는 길도 알고 쭉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니 당직 사령은 차 타고 오지 왜 걸어오고 있어 애들 힘들게 애들 얼마나 놀래키려고 막 이 생각을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걔네가 반응이 가만히 있더래요. 네. 보통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은 일단 근무 제대로 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 쟤네들 오늘 난리 나겠다 하고 앞을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쓱 오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래요. 예.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쩔뚝쩔뚝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 뭐야 다쳤나? 앞에 사고가 났나? 아, 사고 났으면 119를 불러야지 여기 불도 꺼져 있는 여길 왜 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 많이 다쳤나 하고 앞으로 쓱 가보니까 교복을 입은 여자애더래요. 예.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봤는데 얼굴이 절반 정도가 으깨진 게 아니라 없더래요 그냥. 예. 저건 일단 사람은 아니니까 진짜 무서웠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여자애가 자기 앞쪽까지 와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아 쟤도 나 못 보는구나 하는데 자기 옆에 지나갈 때 갑자기 딱 쓰더래요. 자기도 되게 당황해서 섰대요. 근데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얼굴이 없으니까 안쪽이 뭐 뇌나 이런 게 다 보일 거잖아요. 거기서 안구가 자기 쪽으로 돌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더니 너가 김상병이야?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김상병은 되게 착실하고 착한 아이였고 자기는 좀 속된 말로 나쁜 아이였으니까 아니요 이병장이요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네 제가 김상병인데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 그래?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예. 뭐야 저 하고 봤는데 그 약도를 보시면 유병소 앞을 지나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수송부가 있거든요. 네. 수송부 들어간 입구가 있거든요. 쭉 간 걸 보고 있는데 여기 막사로 가는 길이 길 따라서 좌회전하는 방향이 있고 수송부로 가로질러 가는 방향이 있어요. 예. 딱 왼쪽으로 문을 꺾더니 거리가 꽤 됐는데 머릿속에서 울리더래요. 막 웃으면서 저 내 거 할래 하더니 막 빨가더래요. 근데 이게 다리 한쪽이 질질 끄니까 엄청 빠르진 않고 예. 그리고 이병장은 못됐다 싶어서 죽어라 뛰었대요. 근데 가로질러 가는 길을 아니까 막 가로질러서 조그만 입구 하나 더 있거든요. 차는 못 다니는. 네. 그쪽으로 나와서 보니까 자기 뒤쪽에 있더래요. 막사로 막 죽어라 뛰는데 그때 제 동기가 얘를 깨운 거예요. 이병장을. 네. 근데 제 동기 입장에서는 불침번을 쓰다가 애가 코도 안 고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서 그렇지. 예. 뭐 끙끙대는 것도 없었대요. 그냥 정말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숨도 안 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선임을 손으로 흔들어 깨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혹시나 해서 일단 흔들어서 깨웠대요. 그리고 애가 벌떡 일어나니까 동기는 이제 아 못됐다. 잘 버텼는데 근데 애가 잘 깨웠다. 잘했다. 하고 보통 이제 이병장이 불침번이 끝나면 담배를 피고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막사 약도를 보면 가운데 C라고 중앙의 현관이 있거든요. 네. 그 중앙현관 쪽을 보더니 아 오늘은 안 되겠다. 야 나 잔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은. 근데 이 꿈은 그 다음날 이병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줬고 여기까지가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의 좀 매니아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근데 사실 진짜 얘기는 이 꿈이 스타트예요. 이게 스타트예요. 왜냐면 이병장이 그러고 나서 악몽에 엄청 시달려요. 예. 본인이 뭐 자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그 여고생이 막 뛰면서 너 오늘은 왜 안 나와? 너 오늘은 왜 안 나와? 이러면서 막 자기 몸 위에서 뛰더래요. 예. 정말 그대로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한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여고생이랑 웬 젊은 남자애가 자기 목을 막 조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너 나 준다며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또. 네. 그렇게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병장 쟤 밖에도 무슨 짓을 했길래 네. 저렇게 시달리냐. 그리고 이제 몇 명은 야 저 거짓말이라고 저거 다 몰카라고 너는 이병장을 지금도 모르냐고 저거 괜히 저걸로 꼬투리 잡아서 꼬장 부릴 거 뻔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잘하라고 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갈라졌어요. 근데 이병장이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 귀신은 김상병을 찾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김상병이랑 이제 둘이 있을 때 맞투임이니까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김상병아 너 혹시 밖에 있을 때 네가 뭐 성인이 돼서건 혹은 학생일 때건 여자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김상병이 발끈하더래요. 지금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 진짜로 내가 너를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 둘은 친해요. 또 성격이 달라서 어찌 친해요. 내가 너를 이상하고 뭐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꿈에서 그 여자애가 나를 너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너라고 답을 했다. 나도 이렇게 시달린다. 그래서 김상병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 나는 되게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았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원한 안 사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병은 또 파견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견 가 있던 이병장 동기가 오랜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밤에 병장들은 너무 더우면 샤워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샤워실에서 밤에 샤워를 하는데 동기가 이병장한테 야 너 요새 뭐 악몽 꾸고 귀신 본다며 이래서 막 놀리더래요. 이병장이 아니라고 나 지금 되게 진지하다고. 장난 아니라고. 그리고 둘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군대 샤워실을 아시겠지만 샤워 부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호스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한쪽에서 갑자기 물이 켜지더래요. 그래서 동기가 뭐야 얼마나 오래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물을 딱 끄고 올라고 돌아봤는데 그대로 굳었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동기 선임의 말로는 이병장 옆에 웬 젊은 남자애가 이병장 어깨를 무슨 고기 먹듯이 씹고 있더래요. 이병장이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어깨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서 뭐 하고 옆을 봤는데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병장이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동기는 이병장을 깨워주려고 막 괜찮냐고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그대로 씹고 있으니까 그 동기도 무서워서 뒤로 넘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넘어졌는데 뒤에 교복 입은 여자애가 너는 김상병이 아니네? 그거 보고 그 동기도 기절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찾고 이 둘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짜잘하게 좀 벌어지다가 수송부에 군용차가 큰 트럭도 있고 작은 트럭이 있잖아요. 큰 트럭들이 세워져 있는 쪽에서 아침에 차량 조모하기 전에 여름에는 시동을 안 켜놓거든요, 미리. 네. 근데 갑자기 한 대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간부들도 같이 봤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장은 차들이 노후되고 여름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마라. 저희는 이제 대장의 말을 믿죠. 워낙 군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보통 군용차들은 앞에 고인목을 세워요. 근데 이 차가 그냥 앞으로 가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고인목을 넘을 정도로 넘어온다고 하면 누군가 엑셀을 밟는 거거든요, 사실. 네. 애가 고인목을 넘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수송대원이랑 그 자리에 있던 간부들이 다 굳었어요. 대장도 되게 당황해서 잠깐 멈춰있다가 빨리 시동 끄라고. 네. 아무도 못 가고 있으니까 대장이 이제 화를 낸 거죠. 앞에 있던 병장한테 이병장하고 다른 병장한테 가서 끄라고. 그래서 제 병장에 가서 시동을 끄려고 옆에 그 발판에 딱 올라섰는데 시동을 끄고 옆을 봤는데 웬 아저씨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놀래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뭐야 하고 막 몇 명이 뛰어갔는데 본 거예요, 그 아저씨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 세 사람 네 사람은 봤거든요, 그 아저씨를. 분명히. 이거 뭐냐.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수송에는 부조리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병이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말년이 있잖아요, 정기휴가가. 제가 만약에 2등병이면 신병휴가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선임들 중에 신병휴가를 안 나간 사람이 있으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해줘요. 약간 그런 좀 유치한 부조리가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2등병 중에서 마지막까지 신병을 안 나왔거든요. 저는 나가서 1병 달고 들어오려고 일부러. 근데 그때 당시 똘비가 너무 힘들어해서 선임들이 똘비 먼저 나가게 해주자. 나는 괜찮은데 넌 제가 먼저 나가든 말든 관심 없는데. 근데 분위기가 아유 행자야 너가 좀 참아. 그냥 쟤 먼저 나갔다 오게 하자. 하고 알겠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고 똘비가 먼저 휴가를 나갔다 와서 며칠 있다 그 꿈부터 일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저랑 이병장이 불침번을 썼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이병장이 그때 말번이었어요. 근데 말번은 보통 2시간을 써요. 4시부터 6시까지 쓰는데 이병장이 너 혹시 아는 무당 같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왜냐면 이제 똘순이 얘기를 하면 되게 귀찮아질 것 같았어요. 또 소개시켜달라 그러고 뭐하고. 그렇죠. 왜냐면 군부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무당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진 게 너무 보이니까 아는 무당 이런 거 없다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요새 전역할 날 얼마 안 남아서 괜히 마음 뒤숭숭해서 그런 걸 거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전역하면 다 괜찮아진다고.
원래 군대에는 귀신이 많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가 한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행정반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시간대에 저희 행정반에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위병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주말이라서 위병초장이 간부였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당직 사관이랑 그 간부랑 간부 숙소 룸메이트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해서 편하게 전화가 왔나 보다. 근데 수송부에서 차가 빵빵 소리가 난다고 수송이를 좀 다 보내보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송부 차들이 서 있는 데랑 위병소랑 되게 가까워요. 사실 바로 앞이거든요. 네. 그리고 군용차들이 클락션 소리가 엄청 커요. 들리면 들릴 수 있겠는데 이 시간에 클락션 소리가 왜 나였어요. 하고 당직병이 그 당시 당직병이 김상병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상병아 네가 불침번 다 하고 불침번 니네 들어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병장이랑 저랑 이제 쫄래 수송부 쪽으로 가다가 이병장이 가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무섭죠. 저도 귀신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그 입구 쪽에 가기도 전에 예. 저희 부대는 산에 있고 완전 새벽이기 때문에 사실 들려야 돼요. 그 큰 소리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막사로 복귀했어요. 아무 소리 안 난다고. 아 그래? 유명돼 있는 걔가 장난쳤나 보다. 뭐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불침을 또 쓰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나? 다시 또 행정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보냐고. 계속 난다고. 사람 보냈냐고. 뭔 소리냐 지금 갔다 왔는데 안 난단다. 무슨 소리냐 지금 계속 나온다. 그리고 둘이서 좀 실랑이를 좀 하다가 저희를 부르더니 일 갔다 왔냐 진짜로. 아 끝까지 들어가진 않고 그 입구까지는 갔다 왔는데 소리 안 났다고. 그러니까 아 얘네가 소리 안 난대잖아 막 이러고 좀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도 직접 들어보라고. 소리 난다고. 되게 시끄럽다고. 이러다 민원 들어오면 어쩔 거냐고 막 그렇게 해갖고 아 그래서 내가 간다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근데 이병장이 도저히 못 가겠대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제 길이상 줄였지만 수송부에서 이병장이랑 귀신을 본 좀 짜잘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 이병장 네가 행정반 지키고 김상병이랑 행자 따라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둘이 쫄래 쫓아갔죠. 간부를. 네. 셋이서 가는데 입구까지 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 안까지 가니까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입구 쪽으로 수송부가 모래바닥이거든요. 딱 모래바닥 들어가자마자 소리가 멈춰요. 솔직히 오싹하죠. 왜냐면 셋 다 이미 저는 아직 제대로 못 봤었지만 이 둘은 이미 뭐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상한 현상도 많이 봤고 실제로 김상병 귀신도 봤고 셋 다 잠깐 굳었다가 아 괜찮아졌나 보다 돌아가자. 셋 다 무서웠던 거죠. 돌아서 다시 시멘트 바닥 쪽으로 길을 딱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빵빵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굳었는데 간부가 갑자기 이제 욕을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소리 난 쪽으로. 라이트 들고 쫓아오라고. 저도 너무 무섭긴 한데 어쨌든 시키니까 까라면 까야죠. 라이트를 들고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후레쉬 비추라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신경 써서 보네트를 바로 열고 군용차는 클락션 나는 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 라인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면은 앞에서 누르면은 뭐 피식 소리 정도 날 거예요. 소리 음파 거의를 뽑아놓은 거라서 소리가 크게는 안 나요. 그리고 본네트를 바로 빵 닫고 간부랑 김상병이 차 쪽을 보더니 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으니까 왜 그러시냐 하고 차를 불렀는데 간부가 야 뛰어 이러는 거예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뛰라고 이씨 하면서 막 갑자기 가는 거예요. 전 당황해서 저도 이제 쫓아갔죠. 막 뛰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웬 여자가 그 차 안에서 막 웃으면서 차 그 클락션 쪽을 막 누르고 있었다고. 저는 못 봤거든요 그때도. 근데 전 그 소리는 제대로 들었거든요. 이거 미치겠다. 이거 일이 좀 커진 것 같다 하고 막 뛰어가는데 중앙현관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가 되게 무서운지 막 욕하면서 문 열라고 하는데 이병장이 행정반에도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라고 이 새끼야 보이는데 이병장이 보더니 진짜 소대장님 맞냐고 김상병 맞냐고 그랬더니 아 맞다고 빨리 문 열라고 막 이러니까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자마자 그 위에 문 잠그는 유리문 있잖아요. 문을 잠그었어요. 그리고 행정반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전 행정반 들어와서 아까 왜 뛰셨냐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머리가 반쯤 날아간 여자애가 클락션을 웃으면서 막 누르고 있었다. 저는 이제 소름이 돋고 다 이제 굳어있는데 침울해졌어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병장 너는 문을 왜 잠갔냐. 문 잠그게 돼 있냐. 셋이서 가고 행정반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문 쪽을 봤는데 저희 막사 중앙현관 나오면 바로 앞에 공터가 조그만하게 있고 그 뒤에 바로 산이 있어요.
근데 산에서 젊은 남자애랑 아저씨가 쪼그려 앉아서 뭐를 집어먹으면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예. 뭐를 집어먹는지도 제대로 볼 겨를이 없었대요. 얘네가 나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못 본 척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여자애가 김상병을 잡고 질질 끌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문 앞에 김상병을 툭 던져놓고 웃으면서 너 김상병 아니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상병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뜯어먹더래요. 이병자 거기서 굳었대요. 그러니까 선체로 가위 눌린 느낌이었대요. 굳어서 뭐 소리도 안 나오고 숨 쉬기도 힘든데 갑자기 뒤에 있던 젊은 남자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막 문을 뛰어서 문을 잠그고 행정반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저희는 이제 군 생활은 마저 해야 되니까 불침번이면 이제 6시가 되면은 저희 막사 약도 보면 A하고 B라고 양쪽에 문이 따로 있어요. 그 문을 이제 열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추 6시 다 되겠는데 하고 시계를 봤는데 4시 40분이에요. 저희 냈다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못해도 1시간은 지났는데 간부가 핸드폰으로 보니까 핸드폰도 4시 40분이에요. 정말 그 떠는 게 보여요. 잘못된 거겠지 하면서 유병수에 전화를 했어요. 너 아까 나한테 전화한 거 몇 시냐? 4시 30분쯤 전화했다. 그 다음에 전화한 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뭔 소리냐고. 니네 나한테 2-3번은 더 하지 않았냐고. 뭔 소리야. 아까 한 번 하고 빵빵 소리 나서 전화했더니 한 5분 10분 있다 소리 안 나서 전화 안 했다고. 얘가 사람 보낸 거 아니었냐고. 됐다 멘붕이 오고 일단 알았다고 끊고 김상병한테 군생활을 당직하시면 되지만 메모장 켜놓고 상황 다 쓰잖아요. 너 그거 시간 확인해보라고. 예. 근데 4시 30 몇 분에 전화 온 거 말고는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김상병은 썼대요. 자기가 전화 올 때마다 4시도 뭐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양쪽의 문을 쇠사슬 같은 걸로 감아서 자물쇠를 채워놔요. 네. 근데 A쪽에서 누가 봐도 이건 바람이 아니라 누가 자꾸 흔드는 것처럼 소리가 막 짜르락짜르락하면서 막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내심 너무 무섭죠. 근데 어쨌든 나가는 봐야 되잖아요. 뭐 살짝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4시도 아무도 없는데 뭐야? 이거 진짜 뭐냐? 근데 뒤에 B쪽에서 문에서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미치겠다 하고 또 숨어 들어왔어요.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고 있는데 A쪽의 생활관 중에 하나가 똘비랑 김상병이랑 이병장이 있던 생활관이거든요. 거기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그쪽으로 갔죠. 간부랑 저랑 김상병이랑 갔어요. 이병장은 행정반에 쭈그려 있고 이미 그때 이병장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 뭐야 누가 소리 질렀어 누가 이 시간에 소리를 질러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똘비가 김상병 옆자리에서 자거든요. 막내다 보니까. 근데 똘비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병장 쪽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는데 이병장 쪽에 그 젊은 남자애가 서 있고 김상병 자리에 교복 입은 머리 깨진 여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주저앉았어요. 정말 다리 힘이 풀린다는 게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막 씩 웃더니 여자애가 여기가 김상병에서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예. 찾았다고. 여기가 김상병이었다고. 근데 저희는 그 소리를 정확히 들었고 다른 병사들도 맨 처음엔 잠결에 누가 소리 질렀냐고 하다가 저희가 그러고 있으니까 온대 하고 보니까 보였나봐요. 몇 명이 보였나봐요. 다 보진 못했고 집단 최면도 아니고 지금 이 10대 명이 보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렇게 되다가 해가 떠서 그 생활관에서 다 나왔어요. 그 생활관에 있던 10명 정도가 다 나와가지고 행정반에서 10몇 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 되냐 이게. 이 중에서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막 불교 신자도 있고 종교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뭐 기독교 신자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 목사님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있고 스님 막 불러와라 말고 쪼고 있고 지금 전화해보라고. 그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서로 좀 짜증도 좀 내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해가 좀 떠서 여름이라 해가 좀 일찍 떠가지고 해가 뜨고 이제 좀 괜찮겠지 하고 문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날 이제 저는 이거를 선임들한테 썰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잡혀갖고 어젯밤에 뭔 일 있었냐고. 뭔 일 있었길래 지금 소대장도 저러고 이병장은 뭐 지금 거의 정신 나간 사람 같고 김상병도 저러냐고. 저쪽 군대 얘기 들어보니까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뭔 얘기냐 해서 막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얘기하기 솔직히 싫었거든요. 무서워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날 휴가를 나는 거였어요. 네. 신병 휴가를 나가는 날이어서 그리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아무 별일 없이.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휴가를 나가고 똘순이를 만났죠. 똘순이한테 막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똘순이가 다 듣고 있더니 그럼 걔네는 김성병한테 뭐 한이 있나 보네. 똘순이도 맨 처음에 좀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걔가 좀 귀신 엮인 얘기를 되게 귀찮아해요. 왜냐면은 그럴만해요. 네. 자기는 그걸로 득받는 것도 없는데 네. 괜히 그 귀신 얘기를 듣고 옆에 자기가 모셔야 될 신이 듣더니 도와줘라 하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귀찮다는 듯이 그냥 그 김상병 걔가 여자애랑 뭔가 문제가 있었고 뭐 예. 젊은 남자 여자애 오빠거나 동생일 거고 그 중요한 아저씨는 아빠겠지, 그 김상병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심각하다고. 오. 나도 봤다고. 네가 말하지 않냐, 나 귀신 못 볼 거라고 평생. 근데 내 눈앞에서 웃으면서 펄짝펄짝 뛰는 것까지 봤다고 나는. 그니까 똘순이가 표정이 좀 바뀌어요. 네 눈에 보였다고. 네 눈에 보일 수가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똘순이가 예전에 저한테 말했던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의 귀신이 있는 둘 중에 하나래요. 정말 저한테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네. 아니면 진짜로 지독한 악귀거나. 근데 하는 짓을 봐서는 저한테 되게 좋은 의도를 갖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귀신은 아니고, 네. 그럼 지독한 악귀라는 건데. 근데 이제 똘순이는 근데 내가 니네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나 금요일날 복귀한다, 토요일날 네가 면회를 와라. 똘순이가 이거 면회 오게 하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린다고. 왜냐면 똘순이가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등병이 이쁘장한 여자애가 면회 한번 와주면 굉장히 군생활이 좀 풀릴 수 있어요. 그전에도 사실 몇 번 부탁은 했었는데 안 오다가 이번에는 알겠다 갈게 해서 오케이 하고 토요일날 똘순이가 면회를 왔어요. 똘순이가 이제 면회를 와가지고 면회실에 있는데 여기서는 뭐 없는데? 하고 위병소 근무가 끝난 이병장이랑 다른 선임이 이제 둘이 들어온 거예요. 행자 면회 왔어? 여자친구야? 이러면서 왔는데 똘순이가 이병장을 보더니 표정이 그냥 굳어요. 그러니까 굳었다기보다 좀 정색하는 표정이에요. 빤히 쳐다보니까 되게 미인이시네, 여자친구분이 미인이시네 이러고 있는데 야 너 그대로 가면 얼마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장이 뭐야 이거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너 왜 귀신한테 거짓말을 해? 걔 화났네. 너 금방 죽었다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장이 저를 째려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 다 하고 짜고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저를 째려보면서 행자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을 했죠. 사실 제가 제 친구고 되게 큰 무당의 조카이기도 하고 되게 큰 무당이 돼야 되는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네. 사실 그때 이병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없다고 한 거는 제가 올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그때 불침머 쓸 때 겪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도 휴가 나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병장이 듣고 있다가 진짜로 뭐 용한 무당 그런 거냐. 그러니까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닌데 제가 입대하기 전에 몇 번 봤다. 그리고 정말 센 거 같다. 나도 잘 모르지만 센 거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위병소 조장도 간부니까 간부한테 이제 이병장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화 한 통화만 빌려달라고. 행보관님한테 전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 한 통화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행보관님한테 해갖고 행보관님이 이제 주말에 오신 거예요. 행보관님을 보더니 똘순이가 저 안쪽 좀 볼 수 있냐고. 근데 행보관님도 사실 그때만 해도 무당을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운행 자체가 안 되는 수준. 원래 운전병이 모자른데 네. 애들이 운전 못하겠다, 운전을 사고 날 것 같다고 훈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돼서 막 다른 데서 파견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애들 아마 좀 편하게 했을 거라고, 주말이고 하니까. 그런데 똘순이가 저희가 면회실에서 딱 나오면 수송부가 바로 보여요. 일단 저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주차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부를 똘순이 주차장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행보관이 저를 한번 보고 이병장 한번 보더니 이병장한테 너 지금 복귀해서 애들한테 옷 제대로 입고 있으라고 말하라고. 그러더니 가시죠. 근데 이제 사진 촬영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거 찍을 생각 없다고 하고 이제 간 거예요. 네. 저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행자 따라오라고 뭐 하냐고. 저는 이제 또 쫄래쫄래 쫓아갔죠. 그리고 수송부를 쭉 둘러보다가 저희 수송부 구석에 안 쓰는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간이 화장실에는 좀 괴담 같은 게 있어서 사실 오래돼서 안 쓰는 건데 뭐 저기서 누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뭐 그런 좀 괴담 전설 같은 게 있어서 안 쓰는 거였거든요. 똘순이가 쭉 둘러보다 화장실 쪽으로 보더니 화장실 쪽으로 터벅터벅 가요. 그러더니 화장실 옆에 땅 쪽을 보고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셋이라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셋. 이제 막사 쪽 가도 되냐고.
행보관이 뭐지? 하면서 이제 일단 막사 쪽으로 갔어요. 막사 쪽으로 가서 또 막사 쪽을 쭉 보더니 저희 막사 뒤에도 공터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흙바닥이라서 배수로 작업할 때 아니면 안 가요. 그쪽에서 또 화면 빤히 보고 저 약도를 보면은 D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분리수거장인데 분리수거장 쪽에서 산 쪽으로 또 쭉 보더니 여기 있네 이러던 거예요. 뭐가 여기 있어? 했더니 안에 병사들 다 있냐고. 그리고 근데 몇 명은 이제 신기하니까 안 그래도 이쁜 여자가 이목이 집중되는데 행보도 그렇고 막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애가 무슨 말 할 때마다 긴장하니까 신기하기도 하죠. 그 자리에 똘비도 있었어요. 근데 똘비를 보더니 똘비한테 딱 가요. 그러더니 너 지금 뭐 갖고 온 거야? 똘비가 무슨 소리냐고. 너 저게 뭔지 알고 갖고 온 거냐고. 아니라고. 자기 아니라고. 너 큰일 난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준 무당 누구냐고. 거짓말하면 너 혀 잘린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선임들이 그제서야 얘가 휴가 갔다 와서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 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보관이 다른 병사들 시켜서 똘순이가 찍은 데를 삽으로 파라고 했더니 무슨 함 같은 거에 함이라기보단 비닐봉투 같은 거에 집으로 만든 인형 있잖아요. 예? 그거랑 무슨 글씨가 써있는 부적이랑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쥐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되게 작은 동물일 거예요. 머리가 잘라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다. 똘순이가 이걸 보면서 똘비한테 야 네가 봐도 이건 양밥 같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예. 저는 근데 양밥이란 단어 그때 잘 모르니까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똘순이가 그 똘비를 가만히 보면서 너 하나는 어디다 숨겼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기 이게 세 개밖에 없다고. 진짜 이 세 개밖에 없어? 근데 너한테 비슷한 냄새가 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자기 진짜 아니라고. 그제서야 똘비가 말한 게 자기네 할아버지도 그 유교에 참전했었다 했었거든요. 똘비가. 네. 그래도 김삼병이 똘비를 되게 이뻐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똘비네 할아버지는 레드팀이었어요. 근데 똘비가 김삼병 옆에 자면은 꼭 꿈에서 어떤 옛날 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자기한테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뭐 이병장이 갈구고 이런 건 버틸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휴가를 나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자기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를 누를 수 있는 뭐 그런 거 부적 같은 거 없냐고 했더니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던 거다. 자기는 뭐 그런 거 모른다. 똘순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뭔가 찜찜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다 가져가도 되죠 하고 그 봉다리 3개를 다 자기가 챙겨서 차에 싣고 그대로 갔어요. 네. 그리고 큰 별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똘비를 되게 이상하게 좀 거리를 두죠. 확실히 왕따 느낌이 된 거죠. 사실상 뭐 의도야 어찌됐든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또 이상한 짓 하면 자기가 피곤해지는 거니까. 근데 똘비가 참고 참다가 힘들었는지 똘비가 상병쯤에 자기 간부하겠다고 부사관하겠다고 가버렸어요. 부사관 교육 거기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임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평화롭게 한참 지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전역을 했어요. 전역하고 이제 또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하는데 제가 군번상 겨울에 전역을 하거든요. 몇 개월 있으면 여름이니까 나 여름 휴가는 바다 가서 이쁜 누나들이랑 놀고 싶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훈이가 등장하는데 이 훈이가 공포 체험 뭐 흉가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평생의 소원이 귀신을 보는 거라. 심지어 여자친구도 그 동호회에서 만난 경우였거든요. 여자친구랑 자기랑 여름 휴가 갈 건데 같이 가자. 너랑 똘순이랑 같이 가자. 근데 저는 똘순이랑 굳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상한 데가 이러는구나. 왜냐면 훈이한테 있어서 똘순이는 약간 경외의 대상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얘랑 있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 이상한 데 안 간다. 나 무섭다. 이상한 데 아니라고. 그냥 강이랑 산이랑 어디가 좋아? 이러길래 나는 산이 지금은 익숙해? 산으로 가. 그럼 계곡 가면 되겠네 했더니 저희 부대 쪽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 거기 나 훈련하던데 안 가. 그럼 강을 말하자. 강은 홍천강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 아저씨들 낚시하는 데야. 나 안 가. 좀 남쪽으로 가자. 근데 훈이는 너야 군생활을 거기서 했지만 난 여름에 시원하게 산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좀 실랑이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부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고 똘순이한테 말해 똘순이도 이제 콜을 했고 이제 4명이서 제 차를 타고 또 그쪽 길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거기서 운전병이 했으니까 제가 이제 운전해서 막 가고 있는데 훈이가 거기 맛집 너 알지 않아? 너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이러길래
그 우리 부대에 있던 동네가 제일 맛있어.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제일 맛있어. 또 글로 가자. 맛있는 것 좀 먹자. 아 그래 하고 이제 부대에 있는 동네로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똘순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오호. 그래갖고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는 술 좀 먹고 똘순이도 술을 안 먹어요.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운전 때문에 안 마신다 치고 너는 왜 안 마시냐? 이러고 이제 먹고 있는데 똘순이가 이제 대충 먹더니 니들은 먹고 나오라고. 그리고 행자 넌 잠깐 난 담배 좀 피자 하고 담배 피러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너네 부대 별로 안 멀지? 이러는 거예요. 차 타고 왔으니까 한 10분이면 가. 왜? 했더니 니네 부대 좀 잠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예. 왜?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있었는데 진짜로 잠깐만 확인만 하자. 가자. 제 입장에서는 전역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자대로 다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겨우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자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똘순이 말을 되게 잘 들어요. 똘순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다짜고짜 찾아가긴 좀 그렇고 내가 후임들을 면회했다고 하고 명분은 그렇게 하고 치킨이랑 이런 거 좀 사가자. 그렇게 치킨이랑 피자랑 족발 같은 거 좀 사서 차에 실어가지고 부대로 갔어요. 근데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는 짜증을 낼 만도 한데 똘순이가 저렇게 말하니까 이거 뭐 있나 보다. 자 일단 빨리 가자. 이게 된 거예요. 저 이제 부대를 막 가고 있는데 똘순이가 잠깐 세워보래요. 웬 나무가 큰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가. 나무를 보더니 이거 아닌데 너네 동네 이거 말고 다른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네. 저 안쪽에 들어가면 있어. 그러니까 저기부터 들리자. 그래갖고 알았어 하고 이제 들렸죠. 근데 앞에 딱 서더니 저게 왜 여기 있어? 이런 반응이에요. 예? 니들은 내리지 마 하고 걔가 내려요. 그 나무 앞에 돌 같은 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뭔가 누구랑 대화하는 듯한, 그러니까 차에 있어서 무슨 소리가 오고 간지는 못 들었는데 맨 처음에 좀 기도하는 느낌으로 하다가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허공을 보면서. 그러더니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와요. 부대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부대로 이제 왔어요. 나 후임들 면회했다고. 위병서도 어차피 저희 수송애들이 속에서 또 저약한 지 얼마 다 아는 애들이니까 나 니들 면회했다 빨리 열어라. 신청했어요 이러길래 나 가서 신청할 거라고 빨리 열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대충 이제 수송부에 차 대고 장기상한테 미리 전화는 해놨었으니까 음식 들고 수송부로 갔는데 그 음식 애들한테 주고 애들 먹으라고 하고 이제 장식사관이랑 얘기 좀 하다가 행보관님이 잠깐 와 있다고. 행보관님한테 인사드려요 하고 행보관님이랑 인사인데 행보관님이 똘순이를 보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 저는 몰랐죠. 행보관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똘순이를 이제 손을 잡고 그때 그거 끝난 거 아니었냐고. 똘순이가 안 끝났죠 그때 이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래도 오신 거냐고. 저는 모르니까 장식사한테 뭔 일 있었냐고. 너 전역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너 전역하고 몇 명 병원 갔다고 지금.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예. 그래서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자동차 위에 주차칸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슨 판넬로 지붕 같은 걸 만들어놔요. 근데 수송부에서 어떤 애가 그 지붕 위에서 어떤 여자애가 막 뛰는 걸 봤었대요. 후임이 그 말을 하니까 다른 선임들이 야 그거 예전에 일 다 해결된 거야.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라고. 자기 진짜 그 지붕에서 뛰고 있는 거 봤다고. 예. 이러고 그 다음날 아래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그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몇 명이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와. 그게 되게 큰일이었고 짜잘하게 또 귀신 모네들이 나왔대요. 근데 이상하게 젊은 남자는 없고 아저씨도 안 보이고 그 교복 입은 여자애만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똘순이가 다시 왔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반갑게 물어본 거예요. 똘순이가 그때 그 똘비라는 애 아직 부대에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 확실히 여기 있지 왜요? 근데 저는 제 상식에서는 저랑 몇 달 차이 안 나니까 야 걔 없지 나랑 몇 달 차이 안 나 벌써 전역했지 했더니 걔 지금 여기 있다고. 어? 지금 수송부에서 서류 챙기고 있을 거라고. 똘순이가 글로 가자고 하고 그냥 가니까 저랑 똘순이랑 행보관님이랑 당직사관이랑 그리고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랑 심지어 그때 당직 사령도 왔었어요. 헐. 예. 왜냐면 당직 사령도 얘기는 들었었으니까. 당직 사령이랑 그때 이제 당직 대기하던 운전병이 온 거예요 수송부로. 근데 그 둘이 왔을 때는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똘순이랑 이제 딱 왔는데 똘비가 서류를 챙겨서 나오는 거예요. 행보관님 정리 다 끝났습니다 하고 하는데 똘순이를 보더니 야 표정이 싹 굳어요. 근데 똘순이가 그래 여기 숨겼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똘비가 무슨 소리냐고 뭘 숨기냐고. 똘순이가 너 그때 하나 더가 너 안에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근데 표정이 우참하는 표정 있잖아요. 실룩실룩하면서. 똘순이가
야, 그때 인형 중에 하나 비었더라. 그 너한테 들어가 있었던 거 맞잖아.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미 얘가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똘비가 막 웃으면서 그때 네가 못 찾았잖아 막 웃는 거예요. 뭐야? 저희는 그대로 다 굳었죠. 똘순이가 근데 한쪽 옆쪽을 보면 허공에다가 승질을 확 내는 거예요. 네 손자 네 때문에 뒤진 거라고. 네가 그때 네 손자 지킨답시고 저거 숨겨줘도 저 잘난 거라고. 하더니 그 똘비를 보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내가 우리 이모랑 해서 너 좋은 데 보내줄게. 진짜 약속할게. 나와. 그랬더니 똘비가 막 웃으면서 어디 가서 무당질 좀 해본 것 같은데 쭉 둘러보라고. 여기 지금 나한테 댐비레가 하나라도 있냐고. 똘순이가 한숨 푹 쉬더니 저 앞에 선악목 거기에 터주 있던데? 그랬더니 똘비가 막 웃더니 손발 다 잘린 터주가 뭐 여기 이제 내 터라고. 터주도 조만간 잡아먹을 거라고.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잡아먹었다고. 이제 곧 터주도 잡아먹을 거라고. 이제 이거 내 땅이라고. 니들 다 잡아먹을 거라고. 근데 똘순이가 제가 저번에 시참 때 저도 얘기만 듣고 못 봤었던 그 패왕색을 그 자리에서 제가 봤거든요. 아, 패왕색. 똘순이가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정말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서 너 지금 뭐라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움찔하면서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저거 잡아. 그러니까 정말 저희도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서 저랑 당직사관이랑 다른 병사랑 해서 막 뛰어가서 잡았어요. 근데 애가 막 도망가려니까 넘어뜨리긴 했는데 손발을 저희가 다 잡고 있는데 애가 얼굴을 바닥에 긁으면서 막 도망가려는 거예요. 얼굴에 피가 막 나는데 바닥에 얼굴을 막 긁으면서 똘순이가 나뭇가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오더니 얘 등을 무릎으로 누르고 머리를 잡고 고개를 딱 드니까 고개가 앞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팔을 잡고 있어서 똘순이를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제가 아는 똘순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그냥 다른 애였어요. 얘가 갑자기 서울말을 하면서 잡귀가 설쳐봐요. 잡귀 어디 감히 신을 노려 하면서 나뭇가지로 목을 긋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니 칼도 아니고 나뭇가지로 뭐 하는 거야. 근데 똘비가 발작하듯이 하다가 개거품을 물고 한쪽에 막 얼굴에 피 철철 나오고 있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당직사령이 온 거예요. 이제 뭔 일이냐고. 근데 이거 설명해봤자 당직사령은 못 믿을만 하는데 이 당직사령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또 저랑도 되게 친했고 더군다나 이 당직사령은 똘순이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가 일이 생긴 거고 이분이 또 해결을 한 건가 이런 분위기 눈치밥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고 있는데 똘순이가 이거 털썩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고 너 괜찮아? 괜찮아? 했더니 저 나뭇가지 좀 주라고. 나 힘이 없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줬죠. 그러더니 가자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업어라. 그래서 똘순이 업고 차에 일단 태워놓고 야 근데 이제 끝난 거냐고. 그냥 끝났다고 말해. 그냥 가자. 힘들다 하고 행복한한테 가서 끝났다는데요. 그러니까 끝났대? 완전히 끝났다는데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뭐래? 저도 못 들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으면 말씀드린다고. 근데 저도 무서워도 묻기 좀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그럼 끝났다는 거지? 하고 이제 어서 가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당직사령한테도 갈 거라고. 나 여기 부대에 있기 싫다고. 다음에 오면은 그때 밥 사달라고 하고 이제 갔어요. 똘순이 옆에서 이제 간만히 지쳐도 잠들었고 저는 궁금하지만 무서워도 참고 있고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가 궁금해하는 표정이 얼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묻지 마. 자잖아. 이러고 있고. 그래서 숙소로 가서 체크인 해갖고 그날은 이제 똘순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놀진 못하고 저녁에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있다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죠. 저도 사실 궁금해졌고 이제 술 좀 들어가니까 뭐냐. 그러니까 똘순이가 그때 자기가 왔을 때 작년에 왔을 때 인형을 3개를 챙겨갔는데 네. 이상하게 하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근데 저 똘비라는 애 몸에 뭐가 하나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걔네 할아버지가 붙어있는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찜찜하긴 한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악귀가 들어오는 거를 받아주진 않을 거고 그러면서 찜찜하긴 한데 일단 정리를 하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이랑 이제 같이 잘 달래고 굿도 하고 해도 좋은 것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자는데 자기가 모셔야 될 그 신이 자기한테 화를 내더래요.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제대로 내야지. 너 왜 일을 하다 마냐고. 뭔 소리냐고. 거기 셋 나온다 했고 셋 4개차 챙겨왔고 다 달래도 좋은 거 보내지 않았냐. 너네가 보낸 건 2이잖아.
하나를 안 보냈잖아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어딨냐 그거 그러면 네가 찾아야지 뭐 이런 반응이더래요. 예. 아니 무슨 게임도 아니고 자꾸 퀘스트가 늘어 이 생각을 하면서 짜증이 나고 되게 찜찜함을 갖고 있던 차에 내가 저녁을 했고 우연찮게 술 먹으러 딱 그 동네를 들어가는데 동네가 귀신이 한 개도 안 보이더래요. 가는 길까지. 도시만 해도 귀신이 많이 보이고 거긴 또 산에 둘러싸인 데라서 엄청 많이 보인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되게 깨끗하게 정리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는 얘네가 있으면서 이상한 짓 안 하고 장난질 안 치고 그냥 조용히 있는 애들.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자기가 이 마을 들어올 때는 가구를 싹 뺀 폐가가 됐다고. 그냥 텅 빈 폐가였다고. 오.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똘순이가 그래서 그 선악목을 찾아갔을 때 맨 처음에 의아했던 게 선악목에 보통 선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선왕신은 없고 터주가 있더래요. 예. 그리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터주한테 말을 걸었는데 터주가 이런 말 하면 또 되는지 모르겠는데 똘순이의 의견이니까 터주들이 보통 성격이 안 좋대요. 그럴 수 있죠. 예. 보통 성격이 좀 잘 삐치고 그리고 좀 꼬장꼬장한 터주들이 많대요. 뭐 안 그런 예. 터주들도 있지만 근데 단단히 삐쳐 있더래요. 똘순이가 아니 터주가 왜 여기 계세요? 여기는 선왕신 자리잖아요. 그랬더니 선왕신은 여기 이미 진즉에 이 마을 버리고 갔다고. 딴 데로 갔다고. 이 마을 버렸다고. 나라도 그냥 이 나무 밑이 가장 조용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뭐가 조용해? 다 텅 비었던데 했더니 지금이야 비었지. 웬 악귀 하나가 여기 있는 온갖 귀신들 다 잡아먹었다고. 와. 다 잡아먹을 때 그 비명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냐. 온갖 잡귀들이 자기한테 와서 부탁하는데 아니 지금 산 사람 부탁도 들어주기 귀찮은 마당에 잡귀까지 들어줘야 되냐고. 근데 보통 잡귀들이 선암목 쪽까지 못 오니까 여기 그냥 와 있는 거라고. 와 진짜 이 터주 성격 진짜 못 갔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이 일을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끝냈다. 그래서 오늘 끝내려고 한다. 좀 도와주셔라. 싫다. 나 여기 이 마을 사람들한테 정남이 다 떨어졌다. 싫다. 네 마음대로 해라. 관심 없다. 안 도와준다. 이러고 있더래요. 똘순이가 막 설득을 하고 있는데 똘순이 앞쪽에 자기가 모셔야 될 신이 딱 서더래요. 예. 그 터주가 그 신을 보더니 둘이도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똘순이는 말을 멈춘 거죠. 그리고 예. 얘는 뭐 하나? 이러고 있다가 터주가 저기 가져가라고. 나뭇가지 하나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똘순이가 그 나뭇가지를 챙겨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나뭇가지가 뭔데? 했더니 터주가 잡귀 잡으라고 빌려준 물건은 하다못해 나뭇잎이나 종이장이어도 잡귀나 악귀들 눈에는 엄청난 흉기로 보인대요. 칼이네 칼.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는 맨 처음에 이제 말로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막 자기가 무슨 뭐라 된 것 마냥 꺼들어 거릴 때부터 자기 뒤에 있는 그 신이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을 엄청 내비치더래요. 그게 뭔데 앞에서 꺼들어거리지 이런 느낌을 엄청 내더니 얘가 조만간 터주도 잡아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화내는 느낌이 확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 이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똘비 목에 나뭇가지 그은 건데 자기 생각에는 아마 그 악귀를 그걸로 없앤 걸 거라고. 그렇죠. 아예 지옥을 보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 거라고. 소멸이겠네. 예. 이렇게 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와, 아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반응을 하냐면요. 유체이탈설이죠? 군대 유체이탈 네. 괴담 자체가 되게 많은 분들에게 퍼졌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만큼 유명해졌던 이야기인데, 그거는 완전 초반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제가 그래서 돌비님한테 처음에 상의 드릴 때 사실 그 꿈 얘기는 빼도 지장이 전혀 없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진짜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저희 방송을 보시거나 공포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는 얘기가 나왔을 시에는 그 이야기를 참조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져요. 아,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유명한 괴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야, 그 이야기는 생각도 안 날 만큼의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여기 섞여 있네. 그리고 아마 지금 귀족분들 중에서도 약도나 제 얘기 듣고 뭐 저랑 같은 시기에 군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알 거고 이제. 그렇죠. 자, 이거네요. 이거는 만약에 이세계 여행자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정말 실하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선임이 있을 거고 후임이 있을 거고 그쵸. 그분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알 거예요. 이 사건을. 무조건 알죠. 그리고 제 친구가 한 거라서 알죠. 야,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할 때 좀 네. 저도 좀
무서워요. 그쵸. 정말 무서워요, 저도.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네요. 아, 근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었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유명했던 군대 괴담은 사실 지금 이세계 여행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세 발의 피네요, 그거는. 예, 맞아요. 정말로 세 발이 피해요. 그거는. 진짜 세 발의 피. 야, 어떻게 보면 이거 군대 괴담 이야기 중에 끝판왕인 것 같은데, 느낌상. 진짜. 야.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또 군대 괴담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영원히 또 레전드로 남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긴 얘기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군인이 있었고 그 군인이 잠을 자면서 유체이탈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유체이탈을 했을 때 만난 귀신 같은 그런 여성, 뭐 여자아이? 뭐 많이 좀 달라지긴 했었어요. 여자아이도 있었고 뭐 여자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퍼져 있는데, 빨리 달려가서 그 몸을 대신 차지하려고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유난히 많이 퍼졌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완전 초반의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사건 어마무시한 사건이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세계 여행자님과 같이 복무를 하셨던 선임, 후임, 아니면 동기분들 계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